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질량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질량. 전전 질문에서 답했듯이 제가 질문할 것은 사실 질량을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전전 질문에서 이 답이 그럼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면 질량이 높여지는 건지 그게 방법인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한 가지 또 비슷한 질문인데 사람마다 질량이 약간 다른 건지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70밖에 안 가고 누구는 아무리 더 노력하면 90까지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요. 어려운 질문을 쉽게 답해야 또 저 명강사잖아. 우리가 본래적 질량은 조금 어려우니까, 응? 그 본질적 질량은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그걸 풀으려면 그 자체만 해도 한 30분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질량. 절대 질량은 30%로 우리가 같아요. 이것만 일단 들어만 두세요. 절대 질량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30% 질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 땅으로 올 때 그 30% 질량은 같은데 그 질량은 같으냐 달라요. 응? 30% 질량은 같은 부분 안에 그 30% 안의 질량은 같으냐 다르다니까. 이게 상중하로 나뉘어요. 상중하로. 그래서 상중하 중에서도 상상, 상중, 상하 이렇게 상중하로 또 나눠요. 그래서 9단계로 나뉜다. 응? 그러면 하층 질량이 중층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없어요. 중층 질량이 상층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층 질량은 하에서 하중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층 질량은 중에 하중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와 통하느냐? 하층 질량의 중은 중층 질량의 중과 통하고 상층 질량의 중과 통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을 잘하고 그것만 하면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죠? 어떤 사람은 중간 관료를 하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관료를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이런 데에 그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상층은 이 상층 질량은 여기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단계에서 거기에서 관료를 거쳐서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변해 있는 거예요. 그죠? 관료도 관료 사회에서 내가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현장, 중간, 또 상층. 그죠? 크게 보면 현장, 중간, 상층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현장, 중간, 상층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층은 이 상층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모 골프 선수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질량하고 그 골프 치는 선수의 그 질량의 질이 어디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왜 만났느냐? 같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 질량의 차이는 네가 이 받아온 질량의 차이는 있으되 그 안에서 이루어온 네 그 가치와 내 가치가 질량이 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만나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능 장인들을 대통령이 초치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만한 노력의 질량이 있어서 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내 질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냐? 내 질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질량만큼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왜? 그거를 가르쳐주는 진리가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일깨워줄 가르침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간담회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 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들은 마지막 일생을 사는 거다. 상위 30%는 이번 생뿐이고, 중간 30%는 한 번 더 윤회해 오고, 하위 40%는 두 번 더 윤회해 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의 큰 그림은 뭘로 그리냐면 아까 그걸로. 나는 노동일하고 막일을 해도 나는 거기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난 이거면 좋아 죽는다 하고 그게 좋아서 사는 사람은 윤회 두 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요 중간 관료 쪽에서 여기에서 만족해하고 거기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거기서 충분히 내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 한 번 더 윤회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윤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내려온 이 존재들은 두 번 이상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일생이야. 그러려면 인류 사회에다 놓고 보면 질량이 얼만큼 돼야 되겠느냐고. 요 땅에 놓고 보니까 고만고만 막 바그작바그작 하니까 내가 못난 것 같지만 인류 사회에 이 70억 인구 중에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게 몇만이냐고. 5천만밖에 더 되냐고. 북한은 아직 그 자격이 없어요. 역할의 자격이. 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대단한 존재인 내 가치를 알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묶여 있다고 보면 되냐면 우리 한 사람의 인류의 100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당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구수하고 인류 인구수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가 7천만이면 인류 사회는 70억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7천만 인구 시대에 인구가 70억대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뭐를 질량이라고 하느냐면 나 혼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너와 맞닿아 보니까 내 질량을 알고 네 질량을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쓸 수 있는 말을 하면 내가 너보다 질량이 있는 사람이고 너한테 내가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너보다 질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질량을 모든 면에서 다 높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라.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슬이 조금만 높아지면 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줄 알잖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닥친 게 갑질이에요. 지 주제를 몰라서 닥친 게 갑질이라니까. 지 주제를 알면 어떻게 그 갑질을 하겠어요? 을이 돼서 갑한테 내가 잘 부탁하고 의논해서 그거를 잘 받아오면 되는데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고 안 된다고 지랄병 떨고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 올리는 게 갑질이잖아.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그래서 전부 아랫사람이 아니다. 늘 변할 수 있다. 다만 아랫사람이라는 것에 내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 아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 내가 그 사람한테 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내 밑에 와 있을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열에 10가지가 저놈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내가 도대체 뭘 도와줘야 되는 거지? 무슨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따져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열에 10가지가 내 부하 직원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랫사람으로 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한테 도움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 밑으로 와 있질 않아요. 그걸 찾아서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네가 다 해. 이것도 갑질이라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만 지금 써먹어서 그 사람을 피폐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갑질이에요.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간담회를 이렇게 오느냐? 갑질 안 하려고. 그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좋아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니까 안 오는데요. 안 오면 내가 가진 힘이 있잖아. 그 힘으로 일단 의무를 행하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고 왜 나를 배타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 자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얼굴도 살피고 눈초리도 살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계속 딴 데 가서 지금 집안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아, 내가 지금 실력 없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니까 상대한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요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이해되게 말을 못할까? 이런 화두를 잡아가서 그것을 또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요 노력 끝에 또 그 사람이 더 이해되게끔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마루타야. 그지? 나는 의무를 행하는 거면서 여러분들은 마루타 역할도 일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력이 향상되면 그때는 마루타가 아니고 이제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면 이제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제 멀어질 일이 없어요. 가까워질 일만 생기지.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반강제로라도 내 앞에다 놓고 제가 하듯이 질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못 하겠으면 야 질문은 들었는데 야 모르겠다 야. 그러면 되지. 그런다고 다음에 안 올까? 그렇게 하면 와요. 근데 되지도 않은 소리 잔뜩 짓거려야 되면 다음에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했는데 뭐 이해도 안 되는 얘기 뭐 전혀 황당한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오겠어요? 어떻게든 뺀들거리고 안 오고 연간해서 내 차례가 됐으면 연간해서라도 안 오지?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대. 좀 오고 싶어 한다는데 진짜로 그런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다 오고 싶어. 여기 왜 왔어요? 예. 그거 보려다가 찬스를 놓쳤어?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요 정도로 이해하면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